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25번째 소단원 무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1917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교재 206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영식이 영어를 가르치던 김선영에게 사랑을 느낄 무렵 고아인 어린 형식을 거두어준 박진사의 딸 박영채가 찾아온다. 형식은 기생이 된 영채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선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게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요. 영채는 경성학교 배학감에게 순결을 잃게 되자 형식에게 유서를 남긴 후 자살을 결심하고 자취를 감춘다. 동경 유학생인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하고 동경 유학계에 오른 영채와 선영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계에 오른 형식은 같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도중에 그들은 삼낭진 수재민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열고 다같이 우리 민족을 구할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유학길에 오른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삼낭진 수해 현장에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난 후의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 중에서 이 박영채라는 인물은 구시대의 인물인데요. 나병욱인가요? 선생님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병욱을 만나면서 여자입니다. 병욱을 만나면서 이 영채가 바뀌어요. 근대 여성은 바뀌는 모습을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고 형식은 여관에 들어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새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자, 과학 동그라미 쳐볼까요? 지식 동그라미 쳐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과학과 지식 이 두 가지가 형식이라는 인물이 생각할 때 형식은 과학과 지식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신문물의 수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무정은요 신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통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으로 거닌다. 여러분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해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 보세요. 원래는 훨씬 친해졌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원래는 병욱이하고 그 형식 이형식과 박영채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결혼할 사이였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을 약속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영채랑 형식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인데 이 개개인 사이의 갈등이 우리나라 민족적 차원으로 화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갈등이 자, 우리나라는
민족적 차원으로 승화됨으로써 화합을 이룬다. 계속 갑니다. 자,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문명이 없는 데 있다. 이것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재를 당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원인이 뭐냐? 바로 배우지 못해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식의 반영이다. 서구 문명을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할 가림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 이외다. 굳이 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체와 선영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영체와 선영은 이 문답의 뜻을 자세히는 모른다. 물론 자기네가 아는 줄 믿지만은 형식이와 병욱이가 아는 이만큼 절실하게 단단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 교육을 주었다. 산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주었다. 어떤 살아있는 교육을 주었냐? 바로 개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 처한 현실을 직접 목격함으로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요 대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형식의 민족의 계몽의지를 민족 계몽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4라는 건 뭐냐면요, 신문에 연재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124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동의 정신은 긴장하였다. 더구나 영체는 아직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하면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체는 두잠이며 소동파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5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학교장의 연설을 듣던 것을 생각하였다. 자, 대성학교장은 안창호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두잠이라는가 소동파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두 사람은 계몽 활동과 거리가 먼 거예요. 계몽 활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때는 아직 나이 어려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여기서 못생긴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뭐냐? 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생겼다 이 소리.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조상은 요 말을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억니은을 묶은 부분의 의미는 뭐냐? 민족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비판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자, 영체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죠. 교육으로, 실행으로. 이것이 바로 계몽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누가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계몽 주체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계몽을 누가 할 것이냐 하고 영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천은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자, 그러면서 영체가 민족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형식을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것 누가 하나요 하고 세천을 골고루 본다. 세천은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쫙 끼쳤다. 소름이 쫙 끼쳤다. 결국 그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형식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천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민족에 대한 그 사랑으로 지금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민족에 대한 애정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년은 민족계몽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깨닫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작품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요 장편소설이면서 현대소설 계몽소설이다 라는 겁니다. 성격은 계몽적이면 민족주의적이면 사실적이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은 1910년대 근대 초기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평양 삼랑진 등이다. 주제는 민족적 현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자유안의 사상의 고치 등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현대 장편소설의 효시다. 처음이다 이 소리예요. 구어체 문장과 객관적, 구체적, 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용해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의식은 물론 행동이나 대화의 외연적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대 소설의 성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내용면에서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당대인의 삶의 소재를 취한다. 당대인의 삶의 소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영어 교사라는 것, 철도를 통한 여행이나 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서구적 가치관, 자유연의 사상을 지향하고 있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근대화한 현실과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구어체 문장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문일치에 접근했다. 서술자 일방적 서술보다 산문적 서술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갈등의 양상 및 해소, 형식과 선형, 영체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의한 갈등은 삼랑진 수해 현장에서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게 됨으로써 해소된다. 본고적 윤리관과 개와 문명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당대 조선인들의 갈등을 민족계몽이라는 이상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위해서 무정에 드러난 계몽성 보시죠. 이 글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계몽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가장 잦은 관계인 유형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관계이다. 형식과 선형 외에도 병과 영체 그리고 기생, 월화와 영체 등의 관계가 모두 사제관계이다. 교사는 학생을 계몽하고 학생은 다시 교사의 지위로서 그의 학생들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바로 무정의 계몽
주의적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무정 소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